코스닥을 보시죠. 상승률은 1등이 금양이지만 에코프로는 저리 가라요. 에코프로 1등. 그 다음에 엠노, 셀바세, 포스코 DX, 포스코 엠텍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시장을 리딩했습니다. 솔직히 매매 대상에서 제외. 지금 굉장히 인기 끌고 막 급등하고 그래프 모양 보면 좋거든요. 상승 추세고. 바이든 정부가 재임에 성공할 경우도 같은 의견이세요? 예. 왜냐하면 유지만 할 뿐이고 연속성이 있고 그럼 밑에 단에서 안 간 걸 찾겠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예, 이게 제일 위험한 종목들이 된 것 같아요. 네. 이 작업을 옛날에 정권이 바뀌면 우리가 이 메타버스 때 다 돌려서 했을 때 그때가 뭐가 나왔냐면 게임주하고 위메이드 맥스, 카카오, 네이버, 그 다음에 박셀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쫙 나왔습니다. 뒤집어 놓고 보면 지금 아주 박살들이 나 있어요. 똑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게 그 권력의 지속 가능성, 네. 연속성 이런 것들을 봐야 되지 않나.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냉정하게 보면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안 갖고 있고 치떠는 것들, 제가 철도, 건설, 아까 KCC라든지 또 5G 이런 것들이 다음 3년을 놓고 보면 제일 많이 가지 않을까. 또 바이오에서는 벌써 시작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바이오 중에서도 지금 보면 인공지능, AI, 수술용 로봇 관련주에서 벌써 선도주는 나왔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별화시키는 게 어떻겠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는 이미 시작을 했다. 선도주들은 나왔고 그 다음 타자로는 어느 쪽을 보세요, 대표님? 저는 주기세포 얘기해 드리잖아요. 차바이오텍도 많이 갔잖아요. 10만 원 봅니다. 템버거 봅니다. 제 2차 전지 같이. 네. 그러니까 여기도 권력이 어떻게 전개되나 한번 보시죠. 여기서 권력은요. 아까 우리 한국 기업의 먼저 인공지능 AI 관련된 한국 기업들 루닛하고 이거 말까 JLK입니다. 지수가 상관없죠. 이런 종목을 난 왜 안 했을까? JLK.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HPSP, 이수페타시스 다 들어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제 하나마이크론을 저는 이게 이제 한미반도체 같이 되나 한번 볼랍니다. 상승 추세 따라가려면 하나마이크론 보자. 조정 때. 그다음 마음 AI 다 삼성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삼성이 스치면 이제는 옛날에는 SK하이닉스하고 거기가 스쳐야 되거든요. 이제는 삼성이 투자하고 스치면 그런 기업들 찾아내는. 그리고 의료기기 ETF도 몇 가지 있어요. 네. 재밌는 거는 근데 바이오는 시작도 안 했는데 ETF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올해 들어서. 여기서 간단히 얘기해서 구제약주가 최근에 좀 시작하는 것 같고 불치병 특화돼 갖고 몇 가지. 네. 지금 바이오 쪽에서는요 어떤 거부터 하냐면 바이오라고 할 수 없지 뭐 미용 기구라든지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타이거 의료기기 ETF니까 이건 미래셋이 운영하는 겁니다. 네. 재밌는 거는 루닛하고 뷰노 없어요. 1등이 오스코텍입니다. 그 다음에 레고켄바이오, 텐티움, 시젠, 상저우 시젠이 있어요. 박살난 기업입니다. 네. 근데 6위에 있고요. 또 차바이텍이 7위에 있고요. 여기서 밑에 단에 있는 게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간 것들입니다. 크레센스, 그 다음에 클래시스, 아이센스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 아이센스는 요거보다 불치병 관련 뭐 당뇨, 비만으로 이런 특화돼서 움직였잖아요. 요게 타이거 의료기기. 여기서는 저는 차바이오텍과 시젠을 동그라미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게 타이거 ETF입니다. 우상향이죠. ETF 들어간 종목들을 매매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시군요. 지금 예. ETF나 바이오 중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은 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그동안 아까 얘기했던 그 타임포트리오의
이쪽 인공지능 AI 쪽에서 루닉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했던 포트폴리오 ETF는 하지 말라는 거고. 그 차이도 분명히 해야 되겠죠. 네. 운영자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파들이 또 달라요. 이게 무역같이 이쪽 파들도 달라요. 네. 이쪽도 왜 타이거 쪽에서 이거 루닌이나 뷰노를 안 넣었을까요? 이것도 지금 최근에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 있다고 아니에요. 판단을 했을까요? 그거 합리적 생각이고요. 얘 얘는 적입니다. 음. 그거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제가 운영해서 제가 하는 건 절대 안 해. 이게 굉장히 웃기는 논리 같죠. 네. 근데 실제에서는 그게 로직입니다. 법이고. 어떻게 보면 자존심 대결인가요? 아니요. 파워 자금의 싸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네. 법무법인 뭐 김행자 이렇게 싸워서 저쪽 법무법인 이쪽 법무법인 붙었어요. 그 논리하고 비슷해요. 이 라인에 쓸래 저 라인에 쓸래. 이게 다 도제 시스템들이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 인맥을 분석해야 됩니다. 인맥. 그리고 팔로우 더 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CIO의 특성을 또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이클의 업력도 보셔야 돼요. 네. 이거를 일반 투자자 그래프에 나옵니까? 어렵죠. 불가능해요. 이쪽 파트에 일을 하지 않는 애들도 어느 위치에 있지 않으면 못 있습니다. 이게 포트를 결정하고 권력을 결정하고 어떤 종목의 섹터를 결정하고 이쪽은 어느 그룹의 중심으로 플러스고 이 섹터는 어느 그룹엔 마이너스고 이런 것들이 다 줄이 다 돼 있어요. 네. 한국만큼 그게 엄청난 에너지를 주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마저도 이 금융 쪽에서 포트폴리오의 좌우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이게 보세요. 클래시스입니다. 주가가 이미 엄청 많이 올랐죠. 임의용기지 그렇죠. 관련해서. 그러니까 금년도 놓고 보면 시가상위 종목들은 끔찍해요. 근데 연초 대비해서 어마무시한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한 겁니다. 근데 그게 2천 몇 개 중에 10%도 안 돼요. 나는 그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리고 옛날 오랫동안 장기 투자해갖고 대표적으로 큰 돈 갖고 시가상위 종목만 하신 분들은 완전히 울상인장이고 여기도 30대 40대 신흥 부자 젊은 에너지에 그쪽 라인을 타서 초기에 룬이 들어갔거나 뭐 이쪽 라인인데 이 다 엘리트들입니다. 엘리트 집단들이에요. 거기에서 큰 데는 무슨 투자 자산운용사 무슨 사모펀드 이런 걸 다 리딩하고 네. 그쪽 라인 타신 분들은 신흥부자가 되신 거예요. 다 젊습니다. 60, 70대가 아니에요. 네. 3, 40대입니다. 그런 에너지의 흐름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하나 아이디어로 요 테마를 한번 보세요. 네. 요게 SOL 의료기기 소부장 아까 타이거도 봤지 않습니까? 신한자산 운영에서 SOL 한번 보시죠. 종목은 거의 비슷해요. 여기 보시면 클래시스 여기도 있죠? 뷰노나 루닛은 없습니까? 예, 없어요. 네. 절대 못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여기서 최근에 원택 에너지가 세지고 있고 원택. 이런 것들도 하나의 없다가 들어왔거나 이런 에너지들을 어떤 거는 제가 이런 것도 한 달마다 이렇게 집계를 하거든요. 한 달 안에 없던 것들이 갑자기 위로 탁 들어오고 막 그래요. 네. 최근에 랩지노미스가 들어와요. 이게 루닛하고 뷰노를 대체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랩지노미스 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뭔가 저가주의 이상한 종목으로 쳤습니다. 네. 근데 그 기업이 뭔가 환골탈퇴하려고 똑같이 의료 정보라든지 의료 뭔가 연결해서 자회사 통해 갖고 뭔가 루닛 뷰노 흉내내려고 그래요. 거기에 자금이 꽂힌 것 같아요. 그리고 ETF에 또 들어옵니다. 이런 거 찾아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로봇주 요새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핫하죠. 네. 로봇주도 보세요. 삼성이 운영하는 K 로봇 액티브의 1등 삼성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 네이버 들어가요. 들어가는데도 이거 투자하면 울상이에요. T로보틱스. 그 다음이 현대오토에버. 여기도 시가상위 종목들 다 제거하고 약간 중소형단 투자하신 분이 최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 현대오토에버도 10만 원짜리가 벌써 20만 원까지 가고 그 사이에 네이버 사신 분은 그냥 울상이고 이런 차별화가 더 극심하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ETF들은 사봐도 좋을 만한 ETF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대표님? 아니야. 이 로봇주에서도 네. 저는 솔직히 이제는 할 게 없어요. 아니 이거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T로보틱스 그래프예요. 근데 이 기업들도 보세요. 매출단과 영업이익 적자. 루닛보다는 그래도 적자지만 루닛만큼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매출은 나와요. 그죠? 적자입니다. T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흑자로 돌았습니다. 삼성 쪽에서. 그래도 사이즈 보세요. 100억 단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갖다 예를 들어서 이 영업보고서 이 재무제표를 보면 투자 못해요. 그거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펀드에 ETF 꽂혀서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그 펀드에 돈 들어오냐. 유동성 수급이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 수급에 이게 권력 같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 포트에 이 종목을 선정해서 1, 2, 3 만들면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권력자가 바뀔 때는 제일 리스크가 큰 거고. 네. 오히려 주가를 이제는 이렇게 분석해야 되네요. 어쩔 수 없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래프에 안 나옵니다. 네. 그럼 일반 투자자가 그럼 어떻게 해요? 할 때 한 달마다 한 번씩 이 포트를 사진 찍어 놓고 보관해 있어서 자꾸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게 뭔가를 찾아내는 게 하나의 아이디어고 이미 많이 올라간 거는 하지 마라. 다른 거 찾자. 이런 논리. 그리고 새롭게 들어올 것들을 찾아내자. 이게 더 첨생법. 그 다음에 원전. 그 다음에 저 부산 쪽의 신항, SOC. 이런 것들 연골고리들. 철도. 이런 것들 중에 아직도 그냥 1년 내내 바닥 쳤다가 거리 딱 들어오는 것들. 이런 거 찾아내는 게 오히려 더 투자 수익률에서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우리가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매크로 지표 중에 하나가 또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데요. 9월 CPI 지수, PPI 지수를 보고 연준의 앞으로의 금리 동향이 또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나스닥 놓고 보면 조종할 것 같아요. 눈치 보기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기계적 학습으로 봤던 변수에서 노이즈가 생겼어요. 환율에서. 10년짜리 국채에서. 다시 4.0을 깨야 되는데 4.0 근처까지 갔다 지금 4.2로 다시. 지금 그렇게 된 원인이 유가 급등이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 네. 이거 사우디아라비아가 네옴시티 할 자금이 부족한가 봐요. 아람코 지금 추가 상장하는데 이 규모가 어마무시해요. 60조. 이게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가 급등시켜야죠. 그래서 감산을 발표해버린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아람코 상장을 위해서. 예. 판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유가 급락하면 이게 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판을 만들고 있고 유가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85불, 90불, 100불 이렇게도 오를 수 있을 가능성을 당연히죠. 보십니까? 그렇게 만들 것 같아요.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자극이 되겠죠. 자극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9월이나 10월 달에 동결 확률이 많거든요. 높아요. 여기서 노이즈가 생기니까 또 채권 지금 사줄 쪽들이 안 사주는 거예요. 오히려 팔고 있어요. 중국, 사우디, 미국 국채 팔아요. 일본하고 브릭스가 사줘요. 근데 브릭스 사줘봤자 중국, 사우디 에너지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도 이 뒷골이 굉장히 그냥 뻣뻣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중국 공격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군사적인 안보 부분만 압축하고 이 경제적 부분은 서로 보이지 않게. 왜냐하면 중국이 인플레이션 건드려서 또 이 노이즈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내년 1월 달에 총통선거 마저 하면 얘네들이 또 승부 걸어봐요. 군사적인 에너지로. 그럼 또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가 부분, 환율 부분 이런 것들이 노이즈가 생기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정유주 사지 마십시오. 정유주를 사지 말라고요. 왜?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S-오일, SK이노베이션, GS, 야 유가 올랐는데 삼성전기 꼴납니다. 올라봤자 7에서 10. 그리고 그거를 집어넣고 할 수 있는 펀드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논리가 되냐면 호재 때 내서 대차 매매에서 공매도 대상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접근 방법이 어떤 매크로 호재가 나왔어요. 이게 롱이 안 나온 시가상이들은요. 오히려 여기에서 아이디어는 사우디에서 돈 들어온단다. 네옴시티 관련주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발주할 거 아니에요. 네. 최근에 그쪽에서 발주해서 뭔가 하나하나씩 들어오는 뉴스가 그러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2의 내용을 보는 게 오히려 더 사우디가 돈을 땡기네. 돈을 오면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성공해. 뭐 가까이에서 어떠한 이런 분석가들은 내용 불가능하다. 저는 그거 우리가 왜 분석하고 왜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왜 얘기하냐. 쓸데없는 얘기 같아요. 거기서 그거는 빈살만 권력이 상실되지 않는 한 집행이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분이 권력이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 한 할 거고 자금 조달이 되면 속도를 낼 거고 네. 이게 중국에 가는 것보다 우리 쪽으로 갈 게 뭐가 있을까 찾아내는 게 오히려 집행하는 거 찾아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가 상승 이게 나스닥을 조정시킬 것 같고 크게 조정은 아니지만 네. 그 사이에 이거의 틈새 이것 때문에 저것 생기는 게 네옴시티나 우크라이나 재건 요런 게 틈새로 철도 요런 게 뭔가 풀어나가나 그래서 요런 논리를 저는 오히려 현장주의로 더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요쪽보다는 요쪽이 에너지가 살아있고 수급 들어오는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이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물 들어오는가 수급 들어오는가 그리고 테마를 만들어서 끌개를 만들어 주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선도주를 만들어 주는가 대장주를 만들어 주는가 대장주라는 건 급등주 만들어 준다는 네. 거예요. 예. 그런 선도주가 나오면 그쪽 에너지의 순서 가성비 전략으로 그걸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급등을 해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결정하고 이렇게 멀리 볼 게 아니라 일단은 투자의 아이디어를 네옴시티 쪽으로 가져가는 것도 한 방향이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 현 정부의 또 여기도 그 차기 대권 주자 되시는 분들이 네. 그거에 총력을 다할 것 같아요.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10월 달에 또 아랍에미레이트 또 대통령 오시고 네네. 그러면 그쪽 관련돼서 뭔가 에너지를 줄 것 같습니다.